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 이현아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식은 어떤 겁니까? 네, 가수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이렇게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관련된 사건입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심 공판이 있었고요. 검찰은 구 씨 전 남자친구인 28살 최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사소한 동기로 인한 범행으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를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그리고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폭로하겠다는 이런 협박하는 범죄는 피해자가 연예인이냐를 떠나서 누구라도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고 또 2차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사실 또 지난 5월 26일 YTN 단독 보도도 있었습니다. 구하라 씨가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구조되기도 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벌어졌던 그 사건을 혐의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최 씨가 지난해 9월요. 구하라 씨랑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그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는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최 씨는 이 구 씨와 다투고 연예인 인생을 끝나게 해주겠다. 디스패치에 제보하겠다. 예고한 다음에 이 언론사 디스패치와 연락을 했지만 실제 영상 등은 전송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진행 중인 재판에서 쟁점은 이 성관계 동영상에 대한 협박 부분입니다. 일단 이 최 씨의 변호인은요. 수사기관과 언론에서 이 최 씨에게 리벤지 포르노 굴레를 씌웠다고 주장을 하며 이 핵심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 이 구 씨 변호인은요. 피해자가 자신의 성관계 영상이 있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를 볼지 모른다는 이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둘 사이가 연인 관계였던 것만큼은 과거에 분명했기 때문에 그런 사이였는데도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는 것은 죄질을 상당히 나쁘게 봤다는 거긴 분명한데 말이죠. 이 사건이 이제 보도되고 사람들한테 알려지면서 이후에 리벤지 포르노, 디지털 성범죄 이런 것들이 뜨거운 사회적 이슈가 됐죠. 맞습니다. 이 구하라 씨 사건 이후에 사회적으로요. 리벤지 포르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유형은요. 크게 4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불법 촬영, 그리고 유포와 재유포, 그리고 유포 협박, 유통과 소비입니다. 저 기준은 이제 법제처에서 분류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불법 촬영 같은 경우는 신체 일부나 특정 행위를 불법으로 촬영하는 행위, 또 성적 수치심 유발 여지가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을 했다면요. 동의 여부랑 상관없이 범죄입니다. 그리고 유포와 재유포는 업로더, 단톡방, SNS 등 보복성 성격을 가진 유포에 모두 해당하는 그 행위고요. 그리고 유통 소비 같은 경우는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등 이 플랫폼의 사용자 그리고 이용자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디지털 성범죄 관련 피의자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현행법에서는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요. 퍼뜨리면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또 이런 촬영물로 돈을 벌려고 했다면 7년 이하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련법을 좀 살펴보면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 있었는데요. 이 개정안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리벤지 포르노라고 불리는 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이건 올해 3월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해당 촬영물이나 복제물에 대해서 피해자가 삭제 요청을 하면은 즉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를 어길 경우는 방통위 시정 명령뿐만 아니라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냥 디지털 성범죄 이렇게 묶어서 얘기할 때는 심각하게 그래도 덜 다가오던 것이 말씀하신 대로 불법 촬영, 배포, 재배포, 협박, 유통, 소비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니까 엄청난 일이군요. 지금 이게 디지털 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네, 일단 이 디지털 성범죄는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이제 2천여 건 정도로 기록이 됐던 것이 2016년 기준으로는 5천여 건으로 사실 얼마 되지 않은 사이에 2배가 넘게 증가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이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을 하고 있지만 실제 이제 처벌 실태를 조사한 결과 보면요.
실형 선고는 5%에 불과합니다. 불과 5%요? 네, 오. 그렇습니다. 이 벌금이 60.8%로 가장 많고요. 예. 그리고 집행유예가 28.6%, 선고유예는 5.4%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실형 선고 5.2%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서 지난 6월에 대법원 양형위 주최로 해서 열린 이 관련된 논의를 얘기하는 좀 자리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 자리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이 불법 촬영과 유포로 인한 이 피해와 사회적 해악이 굉장히 중대한데 보신 대로 이제 가해자 대부분이 사실 그에 준하는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관련 내용 현장에 있었던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점점 고도화되고 있고 은밀하게 행하여져서 가해자를 적발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반면 디지털의 속성상 그 유포가 용이해서 그 피해가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확산되므로 피해자가 입는 피해는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는 한편 책임주의 원칙과 예방적 기능에 충실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 양형위원회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네, 지금 양형위에서도 저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예. 일단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조정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예. 그래서 그 결과는 내년 4월에 확정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이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